(100년) 전 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중국 여행의 교과서이자 세계적인 국제도시. 이런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중국 최대 도시 상해. 아시아의 중심이라 불리는 상해는 양쯔강 하구를 아름답게 빛내주면서 거대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의미 있는 곳이며 중국 속의 유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시. 중국의 전통과 문화가 고이 간직되어 있고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는 다채로운 도시 상해. 이번 여행에서는 상해의 이모저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중국 상해. 먼저 도착한 곳은 상해에서 가장 오래된 수양인 주가각. 상해의 베니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물의 도시입니다. 베니스와 마찬가지로 건물 사이사이에 강물이 흐르고 그 위로 나룻배가 여유롭게 떠다닙니다. 여기 오면 문화 뱃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물결에 몸을 맡기고 주가각을 느껴봅니다. 물을 저어가는 모습이 그 옛날 물길을 이용하던 우리 조상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강 양옆으로 붉은 지붕이 멋스러운 집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주가각이란 붉은색 뿔이 있는 집들이 모여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청나라 시대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중국의 옛 문화를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무원에 의해서 중국 문화 명도시라는 칭호까지 얻었다고 하니 자부심이 얼만큼 두터운지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각의 중심에는 방생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상해에서 가장 큰 아치형 교각인데요. 400여 년 전 성조 스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당시 스님이 다리 아래에서는 방생만 하고 절대 물고기나 자라를 잡지 말라고 하여 방생교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돌계단을 올라가면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운치 있습니다. 상해 특유의 전통 수상 가옥이 눈길을 끕니다. 먼 역사를 거슬러 올라온 느낌,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아파트들이 빼곡한 상해 도시에 이런 곳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상해를 관광하는 여행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장소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담아갑니다. 가장 중국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어 의미가 더한 곳인데요. 고요한 물결이 관광객들에게 설렘과 감동을 안겨줍니다. 마치 드라마 세트장을 보는 것 같지만 이곳은 현재 식당이나 카페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주가각의 골목에는 오밀조밀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소박한 기념품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렇게 독특한 볼거리를 즐기면서 골목골목을 누비는 것도 상해 여행의 묘미입니다. 먹자 골목을 지나 좁은 길을 따라가면 청나라 길을 걷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여행의 길목에서 청나라 우정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체통이 우정국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나라 우정국은 1870년대 청나라 광서 황제에 의해 군용 우체국에서 민용 우체국으로 전환됐습니다.
당시 화동 지역의 13개 우체국 중 하나인데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찬찬히 전시물을 둘러보면 그 당시 중국의 우편물과 우체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운하를 통해서 우편물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수상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글로 쓰여진 메모도 보이네요. 이 층에 올라가면 청나라 우정국의 엽서나 우표 등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제외하고 모두 목재로 만들어져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전화나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은 시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편지, 얼마나 간절하고 반가웠을지 그려집니다. 엽서에는 당시의 그림이 배어있어 과거 중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과식원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사회지도층 마원층의 개인 정원으로 소위 마씨 정원으로 불리는데 주가각에서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식원에는 기묘한 암석을 비롯해서 다양한 조형물을 배치해 놓았는데요. 자연과 어울려져 더욱 멋스러웠습니다. 이곳은 입구구역과 주인의 주거구역, 그리고 감상 휴식구역 등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쁜 오솔길과 푸른 식물들, 그리고 건물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조경예술도 매우 뛰어납니다. 정원 안에는 정자와 대청, 누각, 화랑 등 200여 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이곳은 백부정입니다. 백부란 백마리 박쥐란 뜻으로 박쥐를 뜻하는 한자와 복을 뜻하는 한자의 중국식 발음이 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박쥐 모양을 정자에 조각하고 복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예술입니다. 과식원의 건물은 중국의 고풍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서양식 느낌도 풍기는데요. 중국이 열강 세력에 시달리던 근대에 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모양의 석상이 신비롭습니다. 돌을 이용한 조형물들이 자연 친화적입니다. 천천히 거닐며 넉넉한 풍경을 감상하고 있으면 마음까지 느긋해집니다. 또 전통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집터와 농경기구들로 재현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보면 학문과 농경을 모두 중시했던 당시의 생활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과식원 명칭에도 담겨 있습니다. 과식원이란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농사를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하네요. 연못에는 붕어들이 논이고 푸른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과식원은 1900년대 초반 무려 15년의 세월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 갖고 왔는지 알 수 있겠죠? 새소리가 정겹습니다. 여기는 당루라는 곳입니다. 마원층의 세 딸이 놀이방으로 쓰던 장소인데요. 여기서 칠연금을 연주하거나 체스를 두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인 마원층은 자신이 축적한 부를 마음에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주고 과식원 내에 음악당까지 지어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공연을 즐겼다고 합니다. 과식원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마원층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